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서.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 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동안 10연승 이상 기록들도 다수 기록을 해드린 방송이고요. 화살표 따라서 화면 정중앙 보시면 단 두 조합만으로 이렇게 두 자릿수 이상 총 7개의 10연승을 기록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야구 시즌에 또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성적들이고 대기록들이고요. 지난해 이제 5월에도 우리가 메이저리그 11연승을 또 이렇게 달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강조드리지만 현재 메이저리그 구간 상당히 안정적이고 저 또한 연승 구간에 들어와 있죠. 이런 구간에서 한번 또 대기록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명확한 저의 증거자료들 숲TV 오셔서 방송국 들어오신 다음에 아르마다 검색하시고요. 개인 통상기록 게시판 보시면 되겠습니다. 링크 하나하나 정리해서 모두 다 올려놨으니까 당시 올렸던 그 날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들 그리고 그 당시 달렸던 실제 적중 게시글입니다. 댓글들까지 모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톡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카톡으로 아이디로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고 또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은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바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단기적으로 뭐 주단위나 아니면 월 단위 끊어서 짧게 하실 분들도 숲TV 아르마다 생방송 오셔서 별풍선도 후원하시면은 또 일수에 맞게 쪽지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이제 이사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정리해야 될 게 좀 있어가지고 잠깐 또 이제 공식 생방송을 이제 진행하진 않고 있는데 현재 지금 보시면은 흐름 자체가 또 상당히 좋은 흐름입니다. 뭐 메이저리그는 현재 그 3연승 구간에 오늘 또 올킬까지 만들어냈고 오늘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진 않았는데 다소 좀 역배가 많았죠. 그럼에도 올킬 만들어냈고 주간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이렇게 적중해주게 되면서 역시나 지금 뭐 주요간 구간에서 4연승인가 5연승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계속해서 적중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번 주는 싹쓸이죠. 한 번도 안 틀렸습니다. 이번 주 싹 다 갖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오늘 또 제가 권장 드렸던 오클라호마 마헨슨 NBA 주력 몰빵 역시나 또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NBA를 제가 앞으로도 계속 아마 몰빵 형식으로 드릴 것 같은데 요것도 아마 NBA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까지 보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해보시면 아마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경기 프리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츠버그와 신시내티 경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 강승부입니다. 야간 강승부고요. 최근에 우리가 있었던 그 야간 승부 위크 구간에서도 우리가 또 성과를 야물딱지게 또 이렇게 내드렸기 때문에 오늘 또 강승부도 다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피츠버그랑 시시네티 경기인데 쌍칼 형님 잠시만 아이디도 맞는데 바로 보내드릴게요 형님. 네,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피츠버그랑 신시내티 경기는 우리 형님들이 최근에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언더만 때려 박으시면 됩니다. 왜냐면 신시내티도 물론 타격값이 올라오고 있지만 완전히 바짝 올라온 느낌은 전혀 아니고 피츠버그가 지금 타선이 너무 쓰레기예요. 얘들이 거의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얘네 둘이가 맞붙었을 때 성적이 지금 점수가 많이 안 나오고 있죠. 사실 어제 같은 베일리 폴터가 선발 등판하는 피츠버그 경기에서도 저는 이거 솔직히 오버 굉장히 괜찮게 봤다가 주력으로 쓸까 말까까지 엄청 고민하다가 뺐던 경기였거든요. 그만큼 사실 어제 경기 베일리 폴터까지도 못할 정도의 신시내티라고 한다면은 사실 지금 이 경기는 오버를 못 갑니다. 그런 정도의 사실 양팀 맞붙으면은 4점 넘기기가 어려워요. 그 정도의 지금 양팀이 좀 답답한 빠따력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다만 이제 오늘 선발 등판하는 양팀의 선발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가 이 경기 오늘 접근할 게 오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피츠버그 선발 투수가 오늘 앤드류 히니 2승 3패 방어율 3점대인데 세부적인 지표가 피홈런 수치와 피장타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그 부분에서 특히나 득점권 피안타율이 3할이 넘어가기 때문에 신시내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타격의 어떤 그런 컬러상
충분히 공략하기가 좋아 보이는 그런 선수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신시 선발 투수 오늘 브래디 싱어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5승 2패인데 방어율이 무려 5점대입니다. 이유가 이 선수가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상승 구간에 돌입한 데는 싱커의 힘이 좋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번 시즌부터는 싱커가 구종들이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보다 한참 떨어져 있는 모습, 아직 1.2점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역시나 싱커에 대한 피장타율과 피홈런 비중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양쪽 다 피장타 리스크를 갖고 있는 두 선수가 올라오고요. 히니는 홈 경기에서도 약합니다. 싱어는 원정에서도 약합니다. 그리고 오늘 피츠랑 신시내티가 7.5가 아니라 8.5를 받았어요. 어제 제가 피츠버그 오바를 주력, 정말 좋아 보였지만 주력으로 안 썼던 이유는 뭐냐면, 뭐 어쨌든 7.5였기 때문이야. 너무 오바가 좋아 보였지만 오즈가 7.5를 설정을 했다라는 거는 뭔가 모르게 쎄하다는 느낌이 강했거든. 그래서 패스를 했는데 오늘은 8.5예요. 양쪽 다 지금 빠따가 그렇게 죽어 있는데도 8.5라는 기준점을 쥐어줬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이제 우리가 또 보지 못하는 양쪽의 어떤 선발과 마운드들의 불안감, 그리고 빠따의 컨디션까지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가 않나. 저는 이거는 오바밖에 볼 게 없다고 봐요. 어쨌든 간에 이 최근에 피치 경기로 언더 장줄 타고 있으신 분들, 꿀빨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는 일단 이 경기는 오늘 오바 쪽으로 하나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패를 고르기에는 피츠버그나 신시내티나 그 어떤 타격의 컬러 자체가 뭐 홈이랑 원정에서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 오바 하나만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딱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주력으로 쓰진 않았어요. 이 경기는 그러니까 주력으로 쓸 수는 없는 그런 오바인데, 다만 뭐 고배당으로 써보시거나 아니면 충분히 공략 가능해 보이는 오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오버 배당도 좋아요. 1.9배당이었나 아마. 네, 그랬을 겁니다 이게. 자, 다음은 미러키랑 볼티모어 경기입니다. 휴스턴 경기는 없습니다. 아르마다 형님. 오늘 제가 안 가지고 온 5개의 경기들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패스한 경기입니다. 휴스턴은 굳이 꼽자면 뭐 휴스턴 일반승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요 강승부 요거 위에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올킬 구간이죠 여러분들. 올킬 구간이니까 올킬 구간도 하나 더 올려놓을게요. 강승부 양도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연패할 때 어떻게든 방송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서 승부 절대 안 갑니다. 반드시 연승 구간이거나 올킬 구간, 분위기가 최고조일 때 늘 승부를 도전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러키랑 볼티모어 경기인데, 미러키 선발 투수가 오늘 체드 패트릭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2승 4패, 방어율 3점대고요. 또 볼티모어 선발 투수가 스가노입니다. 4승 3패, 방어율 3점대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양쪽 다 선발들의 세부 지표가 훌륭합니다. 이제 홈 선발 투수 체드 패트릭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 방어율이 2점대, 원정 경기 4점대로 2점 정도 차이가 나고요. 홈 경기에서 OPS가 굉장히 훌륭하고, 특히나 득점권에서의 피안타율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뭔가 이제 한 번에 몰아터지거나 집중타를 잘 맞지 않는 그런 유형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패트릭도 원래 얘가 이제 9위 몰빵 투수인데 이번 시즌 유독 좀 고위값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구종 분석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되는 그런 선발은 일단 아니다. 얘가 예를 들어서 제구가 좋은 제구형 피처였다라고 한다면은 그래 뭐 구위값 좀 떨어져도 제구로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선수 보통 이렇게 선발 투수들이 다 이제 구위값이 다 좋거든요. 뭐 페랄타나 아니면 지금 애리조나가 있는 뭐 코빈 번스나 이런 애들 보면은. 근데 어쨌든 얘도 구위값이 이번 시즌 좀 잘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세세하게 구종들의 이제 전체적인 피안타율 자체가 좀 높습니다. 3할이 넘어가는 이제 구종도 있기도 하고, 볼티모어 선발 투수 스가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쨌든 간에 일본 출신 투수다 보니까 원정 경기 더 좋습니다. 원정 경기 방어율 2점대밖에 안 되고요. 홈 경기에 거의 뭐 3점대 육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에서 뭐 OPS도 5할대로 굉장히 좀 안정감이 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었죠. 스가노가 사실 메이저리그에서 통할 만한 구위냐, 우리 또 그건 또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이제 피장타 리스크와 그리고 피홈런 리스크가 살짝 있습니다. 미러키가 홈 경기에서 아무리 공갈포 팀이지만 홈런으로 먹고 산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성 자체가 조금은 아쉬울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불펜과 그리고 타선의 퀄리티와 짜임새 그리고 공략 포인트들은 뭐 정말 세세하게나마 볼티모어가 조금씩은 낮습니다. 그래서 볼티모어 역백 쪽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요거는 언더오바가 양쪽 다 뭐 체드 패트릭이나
샤이나 아니면 스가노나 둘 다 그렇게까지 막 크게 문제가 있는 두 투수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홈에서 잘 던지고 원정도 잘 던지는 두 투수이기 때문에 저 언더 보도록 할게요. 굳이 하나 꼽자면 언더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볼티모어 프랜승이나 아니면 역배 정도 컨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인트루이스와 디트로이트 경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올킬을 냈던, 제가 오늘 두폴 두잡 형들한테 추천한다고까지 또 그 배팅 코멘트에다 적어드렸죠. 제 데이터표를 받아보시면은 단순하게 그냥 표만 발송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경기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배팅 코멘트란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자세하게 적어 놓습니다. 어떤 식으로 배팅하고 뭘 더 선호하는지, 어떤 조합들을 더 선호를 하는지 다 적어 놓기 때문에 어제 제가 이제 두폴 두잡 위주로 가시면 된다. 특히나 디트로이트랑 세인트루이스는 절대 2점 이상으로 벌어질 만한 게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요거 두 개를 모두 제가 가지고 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은 양쪽 다 선발들만 놓고 봤을 때는, 선발이 아니라 타격들만 놓고 봤을 때는 비슷비슷해요. 세인트루이스의 어떤 타격 최근의 흐름들이나 디트로이트 타격 흐름들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디트로이트는 최근에 어쨌든 홈런의 비중, 피장타의 비중을 많이 올리기 시작을 했고, 세인트루이스는 원래 이제 피장타 팀이었는데 득점권에서의 집중력을 조금 더 이제 중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다만 오늘 선발 구간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투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일단 오늘 세인트루이스 선발 투수가 팔란테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고요. 이번 시즌 4승 2패 방어율 4점대인데, 팔란테는 제가 늘 프리뷰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홈 경기면 됩니다. 굳이 원정 경기 컨택할 필요 없고 홈 팔란테라고 한다면 일단 믿고 보셔도 돼요. 팔란테는 그래도 이닝 2팀도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계산이 서는 그런 투수이기 때문에 홈 경기에서 나쁘지가 않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디트로이트 선발 투수가 이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바로 엔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일본 야구 제 방송 오래 보셨던 분들은 이미 세이브에서 엔스를 확인을 하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또 국내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난 시즌까지 우리가 LG에서 또 엔스를 볼 수가 있었죠. 또 엔스가 디트로이트에서 어쨌든 그 데뷔전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엔스는 제가 물론 국내 야구 때만 이제 엔스를 보셨던 분들은 엔스에 대한 어떤 가치를 굉장히 높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엔스가 형들, 자, 어떤 타입이냐면 이번 시즌에 폰스 보시면 됩니다. 자, 폰스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쳤잖아요. 진짜 막 대기록도 세우고 막 18K 대기록 세우고 미쳤는데, 일본 리그에서 대단했던 투수였냐? 사실 그저 그런 투수였죠. 그러니까 방어율 3, 4점대에 그래도 홈 경기에서 조금 이제 홈 경기가 니오넴 홈 구장일 때는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었기 때문에 좀 흔들리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정말 구위 몰빵 투수, 포심 하나로만 먹고 사는 그런 형태의 투수가 이제 폰스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도 원정 경기에서 폰스를 컨택을 잘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던지는 거 봐봐. 우리나라에서는 이 일본 야구에서 포심 씹어먹고 온 외국인 투수를 못 텁니다. 엔스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이게 과연 메이저리그에서까지 통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메이저리그는 160km대 포심도 밥 먹듯이 치는 팀이 이제 리그인 거고, 일본 야구에서 엔스랑 그리고 폰스의 포심이 어땠냐? 폰스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엔스는 세이브 투수거든요. 홈 경기 아니면 원정 경기에서 거의 볼쟁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삼성의 뷰캐너랑 비슷한 형태였죠. 홈 경기에서는 그 구위값으로 찍어 누를 수가 있는 투수였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점대, 3점대를 보여줬고요. 원정만 갔다 하면 4점, 5점 이렇게 찍던 애가 엔스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이너리그에서 이 선수가 몸을 워밍업을 하고 올라온 데에는 그만한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엔스 원정 경기라고 한다면 선호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디트로이트처럼 선발이 앞서야 그러니까 뭔가 계산이 나오는 그런 팀을 상대로는 오늘 저는 홈 팔란테가 충분히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세인트루이스 승리에다가 요건 1마인승도 배당이 괜찮더라고요. 전 1마인승까지 볼게요. 그리고 언더 오버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엔스가 터지면 오버예요. 초장부터 오버 날 겁니다. 또는 이제 아니면 언더인데 일단 저는 오버 볼게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일본 야구를 꽤 오랫동안 봐왔고 엔스라는 선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만큼, 엔스가 원정 경기인데 일단 빅리그 데뷔전이다, 메이저리그 애들이 엔스의 포심을 못 건들 거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또 세인트루이스가 은근 포심을 잘 치는 팀이기 때문에 우리 차돌령 감사드립니다. 데이터 바로 발송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시카고 화이트삭스랑 그 다음에 시애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삭스 경기는요, 큰
분석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반대 찍고 보시면 되고 오늘 홈 선발 투수가 누구냐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화석 선발 투수가 오늘 셰인 스미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발 투수죠. 셰인 스미스가 이제 홈 경기에서 잘 던집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지표들 좀 안정감이 있고 홈 경기 OPS가 5할 때밖에 안 되는 몇 안 되는 홈에서 잘 던지는 화삭 선발 투수예요. 그만큼 뭐 전체적으로 안정감만 놓고 봤을 땐 나쁘지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또 전체적으로 보면 땅볼 유도 좀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장타에 대한 리스크도 딱히 그렇게 없는 선수가 이 선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스미스도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한 번에 좀 몰아맞습니다. 와르르 무너지는 비기닝을 허용하는 경우가 좀 많고 그게 이제 주자 출루율이 조금 높기 때문인데 직전 경기 이제 시카고 컵스 상대로 이제 시카고 더비에서 5이닝 동안 6실점을 했는데 이때 동안 이제 7피안타와 그리고 한 번의 홈런이 있었죠. 그만큼 좀 몰아맞기에 조금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선수다. 시애틀 선발 투수가 이제 로건 에반스. 에반스는 시애틀이 마이너에서 지금 땡겨 쓰고 있는 투수인데 얘 지금 꽤 잘 던집니다. 특히나 시애틀에서 몇 안 되는 원정 경기를 잘 던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좀 이제 마운드 값 자체도 에반스 쪽으로 조금 더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 경기는 뭐 어쨌든 어제 시애틀의 타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애틀도 공갈포 팀이죠. 미러키랑 비슷한 그런 홈런 몇 방울을 먹고 산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 접근성 저는 언더 쪽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더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그래도 이제 뭐 화이트삭스가 승리하기 좀 어렵습니다. 시애틀 일반승 가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애틀 승에다가 언더 이렇게 두 구간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시카고 구간은 뭐 상대팀의 마운드가 완전 붕괴되어 있다, 타격이 완전 바닥을 치고 있다 이 정도 아닌 이상 화삭을 컨택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샌프란시스코와 캔자스시티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다들 형들이 이제 겪으셨을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경기는 홈 경기 한정 마인승을 가면은 진짜 속 뒤집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어제도 보면은 마인승을 잘 가다가 마지막에 또 부러뜨렸잖아요. 그만큼 사실 시애틀 홈 경기는 그냥 일반승만 찍는 게 맞지 마이너스 핸디캡까지 컨택하기엔 조금 무리감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어쨌든 이제 오늘 맞붙게 된 팀이 이제 캔자스 시티이기 때문에 이제 샌프란시스코도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3점 이상만 뽑아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봅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샌프 선발 투수가 로건 웹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되는데 현 시점 샌프란시스코의 그냥 가장 에이스 투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선수 홈 경기에서 방어율이 0점대입니다. 0.6점대밖에 또 되지 않고요. OPS가 4할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간이죠. 홈 경기 OPS 4할 때 선수들은 웬만하면 홈 경기에서 무너진 경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캔자스 선발 투수가 오늘 이제 아빌라가 일단 올라올 거라고 예정은 되어 있는데 뭐 아빌라 같은 경우에도 세부적인 지표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선수가 뭐 마이너랑 지금 이제 메이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뛰고 있기 때문에 경기 감각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캔자스도 어제 보셨겠지만 타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답답한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샌프 일반승 정말 좋아 보이거든요. 1.3배당이 이게 배당적인 리스크가 좀 커. 근데 1.3배당이라서 그 부분이 좀 아쉽지 개인적으로 일반승 구간은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경기다. 그래서 배당 상관없이 나는 일반승 하나만 챙기고 싶다. 샘플 일반승 가보시고요. 고배당 노리실 분들은 딱 1마인승만 2.5 마인승 가지 마시고 1마인승도 배당 괜찮거든요. 한 1.9주니까 1마인승 정도만 컨택해보시길 바란다. 아시겠죠? 언더바는 패스할게요. 그냥 우리 우엉우 형 감사드립니다. 데이터 바로 발송하고 이어서 갈게요. 잠깐만 됐다. 자, 다음은 워싱턴과 애틀랜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서 일단 저는 가장 재밌는 경기가 이 경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아마 오바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경기로 컨택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워싱턴 홈 선발 투수가 트레버 윌리엄스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2승 5패 방어율 5.9점대고요. 방어율에서 다들 보시다시피 이 선수의 문제점 제가 지금 3년 동안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실투가 너무 많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트레버 윌리엄스가 애틀랜타나 다저스를 만나는 구간을 굉장히 선호해요. 다만 오늘 이 경기가
애틀랜타가 홈 경기였으면 애틀랜타를 정말 승부를 봤을 것 같은데 애틀랜타가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다소 아쉬웠던 구간이었다. 다만 그만큼 상성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애틀랜타나 다저스가 실투성 투구에 대한 장타값이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트레버 윌리엄스가 지금 갖고 있는 피장타와 그리고 피홈런 리스크 WHIP도 벌써 1.5점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주자를 쌓아놓고 홈런을 맞을 가능성도 꽤 높은 그런 투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애틀 선발 투수 스미스 쇼버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 애틀랜타산 투수답게 원정 경기에서 좀 방어율과 그리고 피장타값 OPS가 다 올라가는 그런 편입니다. 실제로 주자 출루율도 좀 있기 때문에 워싱턴이 선호하는 좀 주자를 쌓아놓고 공략이 가능한 그런 또 투수이기도 하죠. 최근에 또 워싱턴 타격이 너무 좋아요. 자, 이번 시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워싱턴이 마운드가 문제라 그렇지 이 최근에 보면은 타격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오바 쪽 보면서 저는 이 경기 역시나 2점 차 이상으로 벌려질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요거 애틀랜타 승 일단 먼저 보면서 트레버 윌리엄스의 실투성 투구비율이 너무 불안하니까 그 다음은 워싱턴 프렌스 승 이렇게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틀랜타 승, 워싱턴 프렌스 승 오바 뭘 골라 잡으셔도 충분히 활용도가 좋은 그런 경기다. 다음은 토론토랑 샌디에이고인데 오늘 경기 중에서 이제 언더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최근에 토론토 같은 경우도 제가 언더 잘 가져가고 샌디에이고도 이제 원정 경기 한정 언더를 잘 가져가잖아요. 언더 먼저 보시고요. 뭐 언더 싸움 간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이제 불펜 밸런스가 훨씬 더 뛰어난 샌디에이고의 승리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샌디 프랜싱에다가 역배 보면서 이거는 언더 찍고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은 콜로라도랑 필라델피아 경기인데 이거를 근데 제가 분석을 해드려야 될 이게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콜로 선발 투수가 카슨 팜퀘스트라는 선수가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이제 어린 선수고요. 뭐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 또 한 번 애리조나 그때 원정 연기 때 한번 이제 선발 등판을 하긴 했습니다. 그때 4이닝간 5실점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맞았던 안타 6개 중에 5개가 장타였어요. 그만큼 사실 전반적으로 좀 우리가 믿고 볼 수는 없다. 홈 경기에서 이제 쿠어스필드이기 때문에 홈 경기 선발 등판이 이러면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원정 경기에서도 장타가 많았던 선수였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선수가 마이너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볼넷 비율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좀 화끈합니다. 젊은 선수인 만큼 그냥 냅다 그냥 중앙에다 꽂아버리는 그런 선수이긴 한데 복불복이죠. 이게 정말 잘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뭐 오늘 경기 뭐 5이닝 뭐 2실점 뭐 6이닝 뭐 2실점 정도 잘 틀어막아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쩌면 필라델피아에 어제 또 필라가 빠따값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박살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둘 중 하나일 것 같고요. 필라 선발 투수 타이완 워커든 뭐 어쨌든 필라델피아가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 잘 던진 투수이 좀 있어요. 타이완 워커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를 더 잘 던지기도 합니다. 오히려 방어율이 1점대로 낮다라는 거.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 선수가 원정 경기 방어율은 1점대, 홈 경기 3점대로 좀 차이가 많이 나지만 원정 경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장타를 좀 많이 맞아요. 특히나 장타를 맞았을 때 이닝을 조기 강판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선수도 싱커를 던지는데 이 싱커에 대한 구종 지표를 보면 얘가 싱커가 조금 더 떨어져야 될 그 각도가 덜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좀 중앙으로 몰립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콜로라도가요. 홈 경기 쿠어스필드에서 스윕을 잘 당하지 않는 구간들이 좀 종종 있고 뜬금없이 이 콜로라도 어쨌든 간에 타격팀이고 홈 경기가 코어스필드다 보니까 분명히 홈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는 팀이란 말이지. 물론 본인들 이제 투수들도 불안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타격으로 찍어 누를 수도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근에 필라델피아 가지고 이 콜로라도 반대 가가지고 재밌게 이제 맛보고 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오늘 이 경기는 컨택하지 마시고요. 최근에 콜로라도 반대 찍으면서 지금 상당히 재미 보고 있다. 연승 중이다. 하시는 분들만 오늘 경기 필라델피아가 져도 크게 타격이 없으신 분들만 필라델피아 승에다가 1마행승 정도만 접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더까지 한번 볼게요. 콜로라도 쪽 보시는 분들은 콜로 역배에다가 오바를 동시에 묶어서 베팅해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해외 사시는 분들은. 살짝 이상해.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필라델피아 승에다가 마인승까지 해야 되는 경기지만 콜로라도가 가끔 요럴 때 사고 한번 쳐버리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데이터상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완벽한 필라델피아의 승리입니다. 타격, 불펜, 그 다음에 마운드까지 모두 앞서요. 다음은 애슬레틱스랑 에인절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플러인 감사드립니다. 잠깐만요. 보내드리고 바로 갈게요.
오늘 애슬레틱스가 또 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애슬레틱스도 저렇게 연패할 때 연패 장줄이 좀 많이 길더라고. 우리 플런이 바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팀이 좀 잘 나가냐. 지금 다저스의 영혼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다저스에 깃들어야 될 그 다저스 타선들의 영혼들이 지금 에인절스 타선들의 영혼으로 지금 깃들어져 있다. 이번에 LA 더비 하면서 영혼을 바꿔치기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에인절스가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타선값이 너무나 좋다라는 거. 근데 에인절스도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이번 시즌 초반에 보시면 에인절스가 연승 한번 달렸을 때 있거든요. 그때도 보면은 타격값이 바짝 올라와 있었단 말이지. 에인절스도 이번 시즌에 타격 가지고 은근 연승을 좀 잘 치고 있는 팀은 맞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애슬레틱스가 생각보다 연패할 때 그 연패가 좀 길다라는 거 우리가 매 시즌 봐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오늘 이 경기는 승패 핸디로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걸 일단 오바로 일단 먼저 포커스를 맞춰놓고 보겠고요. 애슬레틱스 선발 투수건을 JP 시어스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는데, 이 선수는 이제 애슬레틱스에서 지금 두산에 있는 코러빈과 동일하게 코러빈이랑 그 다음에 저기 쟤 누구야? 지금 오늘 선발 투수 시어스랑 두 선수가 원래 원투 펀치였죠. 가장 오클라호마에서 애슬레틱스에서 믿고 던질 수 있는 그런 투수였고, JP 시어스는 이번 시즌도 나쁘진 않아요. 뭐 4승 3패 방울 3점 때문에 준수하다라고 보는데, 조금 아쉬운 게 홈 경기에서 좀 많이 약합니다. 이번 시즌 POPS가 거의 9할대가 돼요. 이유가 홈구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애슬레틱스의 홈구장이 타자 친화적인 홈구장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애슬레틱스의 홈 선발 등판한 투수들이 좀 흔들리고 있다. JP 시어스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에인절 선발 투수가 오늘 가능합니다. 네, 해드릴게요. 가축 형님은 뭐 매번 참여하신 형님이시니까 하루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에인절 선발 투수가 오늘 코카노비치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 코카노비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홈 경기보다는 원정 경기에서 방어율이 좀 많이 올라가는 편이긴 한데, 이 선수가 다만 전체적인 그 세부 지표들은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이임도 잘 먹어주고 구위볼방 투수답게 구종값도 나쁘지가 않고, 근데 얘도 이제 원정 경기에서는 얘가 제구가 날리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다만 볼이 몰리는 타입이야. 그래서 좀 홈런이 많이 나온다 라는 점에서는 애슬레틱스 홈구장에다가 애슬레틱스가 연패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JP 시어스의 마운드 값보다는 아마 타격 값일 거고, 에인절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연승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마운드 값이 아니라 타격 값이기 때문에 아마 양쪽이 충돌을 했을 때 오바가 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바 쪽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요거는 뭐 애슬레틱스 일반 승이나 에인절스 프랜 승이나 뭐 마음에 드시는 거 골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어제 약간 그런 느낌 같기도 하고 세인트 경기 같기도 하고. 님 별풍선 299개 적중 기원. 자, 다음은 다저스랑 애리조나 경기. 요거는 일단 뭐 오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배당 노리실 분들은 아싸리 역배를 보시던지. 역배도 괜찮겠죠. 배당이 괜찮으니까. 우리 123형님 고맙습니다. 바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저스랑 애리조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다저스가 연패 중이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다저스를 컨택을 안 하신 분들이 아마 많으셨을 텐데, 왜냐면 배당도 작기 때문에 1.3배당밖에 안 됐기 때문에 패스하신 분들도 몇몇 계셨을 텐데, 오늘 같은 날 또 다저스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다저스를 바라보고 있으면 와 진짜 4대 안 맞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또 인기팀이다 보니까 더더욱 좀 주목이 될 텐데, 다저스가 여러분들 제가 그때 얘기를 드렸잖아요. 워커 애리조나에 워커만 없으면 웬만하면 제가 볼 때 애리조나가 이제 다저스 원정 경기 와가지고 이번 시즌에 승리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요. 구조물 자체가 애리조나가 이번 시즌에 홈 경기 타격값도 월등히 좋고 홈 경기에서 잘 던지는 투수들이 웬만하면 많거든요. 오늘 선발 등판하는 이제 코빈 먼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원정 경기 POPS가 지금 높아도 너무 높은 상황이죠. 거의 9할대에 가깝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4할대밖에 안 돼요. POPS가.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 타선에서도 다저스를 뭔가 압도할 만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 마운드에서도 이번 시즌 원정 경기를 못 던지는 투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워커가 없는 애리조나가 다저스 스타디움 와서 이제 승리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성 자체, 그리고 어쨌든 간에 양쪽의 어떤 밸런스 자체가 충분히 다저스가 수입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오늘 선발 등판하는 다저스 선발 투수 더스티 메이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를 더 잘 던지죠.
원정 경기 방어율 5점대, 홈 경기 3점대밖에 안 됩니다. 이 선수의 강점은 또 홈런이나 장타를 잘 맞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더스틴 메이의 문제점은 이제 제구인데 그 제구가 이제 날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 이제 그게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애리조나도 팀 타격 팀이기 때문에. 뭐 다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선발 마운드, 불펜, 그리고 타격 퀄리티까지 계산해 봤을 때는 다저스가 밀만한 게임이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다저스가 배당도 잘 받았어. 만약에 오늘 경기 다저스가 또 승리를 거두게 된다고 한다면 내일 한 경기 더 있죠, 이거? 지금 이제 2번 경기를 했기 때문에 내일 한 경기 더 있을 텐데 잠깐만요. 오늘 마지막 경기군요. 1차전에서 애리조나가 역배 한번 띄웠고 어제 경기 때 다저스가 한번 잡아냈고, 그죠? 요거는 뭐 오늘 위닝 시리즈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 다저스 컨택하겠습니다. 충분히 다저스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게임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지금 다저스의 조금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타선의 밸런스가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라는 거. 상위 타선과 그 다음에 하위 타선들의 요게 조금은 걱정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전 충분히 다저스가 홈 경기에서 뭐 많은 밸런스에서 게임을 갖고 올 수 있을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워커만 없다고 한다면 충분히 다저스가 비벼볼 수 있다라고 봐요. 다저스 승리에다가 요거는 저는 오늘만큼은 1마행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저스의 마행승은 늘 뭘 동반한다? 오버까지. 다저스 승에다가 마행승에다가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빈 번스가 애리조나 와가지고 참 많이 이제 무너졌다라는 것도 오늘 경기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겠죠. 표면적인 지표가 코빈 번스가 3승 1패 방울 2점대밖에 안 돼서 코빈 번스 잘 던지고 있네 싶을 수 있겠지만 이 세부적인 지표가 너무나 불안하다라는 거, 장타값에 있어서 좀 많이 불안점을 띠고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NBA 봅시다. 제가 최근에 또 NBA는 야물딱지 형들한테 뭐 주력 몰빵 구간이나 잘 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유튜브 형님들은 생방송을 시청하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 오늘 오클라호마 경기를 제가 요거 주력 몰빵으로 마행승을 형들한테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제가 생방송에서 형들한테 1차전에 대한 경기 내용을 7차전이 끝나자마자 오클이랑 덴버랑 바로 또 스포 아닌 스포를 해드리기도 했죠. 오클라호마가 아마 제가 이제 4차전부터 지금 덴버 4차전부터 다 잡아드리고 있는데 4차전 오클승, 5차전 오클승, 6차전 덴버승, 7차전 오클라호마의 압도적인 마행승 20점 차가 날 거라 말씀드렸고 30점 차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전에서 다시 한번 오클 마행승. 최근에 오클라호마 흐름들을 거의 다 잡아드리고 있는데 2차전도 오클라호마가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3차전은 지켜보세요. 오클이 3차전을 이기면 4차전 미네 다 때려 박으시면 되고 3차전을 미네가 이기면 4차전을 오클라호마 마헨에다가 때려 박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차전은 오클라호마 홈 경기 승리. 이렇게 해서 아마 제 생각엔 4대1 스코어로 게임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클을 잡으려면은 사실상 클리퍼스가 올라오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덴버보다도.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서부엔 적수가 없다라고 봐요. 미네는 구조적으로 너무 오클라호마한테 많이 밀립니다. 이기는 구간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튼 그렇다. 상성상 그렇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동부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닉스랑 이제 인디애나의 경기인데 1차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닉스가 지금 보스턴을 잡고 왔는데 단순하게 이제 보스턴이 못해서 졌냐? 뭐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5번 구간에 포르징기스가 너무 크게 무너지면서 조시아토 아누노비아 타운스가 날뛰게 그냥 놔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스턴의 포스트가 붕괴가 되면서 외곽은 쓸데없는 폭탄 3점 많이 던졌고 닉스가 또 수비가 안 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미칼 브리지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손 꼽는 외곽 수비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도 닉스가 공수 밸런스의 완벽함을 보여줬다. 그거는 이번 시즌에 이미 홈 경기에서 닉스가 마이너스 핸디캡 비율이 가장 높았던 이유 중에 한 이유기도 합니다. 홈 경기에서는 이 팀이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까지 또 좋아지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공수 밸런스가 이미 갖춰진 뉴욕 닉스다.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클리블랜드 잘 만났어요. 그러니까 클리블랜드의 수비가 너무 안 좋았어. 외곽 수비가 제가 계속 누누이 그 시즌 동안 말씀드렸잖아요. 클리블랜드는 이 꼬라지 이 수비 가지고 절대 파이널 못 간다. 계속 말씀드렸던 만큼 그러니까 클리블랜드를 너무 잘 만났지. 그러면서 외곽을 그냥 완전 개 박살을 냈던 할리버튼이 직전 경기였고
뭐 어쨌든 오늘은 할리버튼이랑 제일런 아메리카노님 브런슨이 맞붙어야 별풍선 300개 되는데 적중 기원. 사실 경험치만 놓고 봐도 형들 이 뉴욕 닉스가 압도적이죠. 뭐 조시 하트, 제일런 뭐 브런슨, 타운스 같은 경우에는 뭐 플레이오프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큰 경기 또 강한 선수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경험치가 질비한 그리고 공수 밸런스가 완벽한 특히나 홈팀이고요. 뭐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시즌 제가 시즌 중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클리블랜드랑 비슷하죠. 어쨌든 공격은 잘 되지만 수비가 아예 안 되는 팀. 1번 할리버튼이 먹여 살리는 팀인데 결국에 할리버튼이 외곽 구간에서 제일런 브런슨 매치업에서 크게 압도하는 경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글쎄요, 저는 인디애나가 이 정도 수비값 가지고 원정 경기에 살아남기는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인디애나가 홈 경기였다라고 한다면은 외곽에서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그런 상성이라고는 보는데 이게 뭐 닉스가 어쨌든 홈 경기니까 저는 충분히 닉스가 게임을 1차전은 갖고 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뭐 닉스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뭐 완벽한 지금 공수 밸런스입니다. 보스턴 잡아낼 때 보면은 보스턴 수비는 포스트에서 쪼개주면서 공격은 외곽에서 또 공격대로 잘 되고 제일런 브런슨이 깨어있는 지금 닉스라고 한다면 사실 이 팀을 반대를 보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정말 인디애나가 오늘 외곽에서 닉스를 거의 압도하는 수준으로 찌바르지 않는 이상 이건 닉스가 게임을 가지고 올 경기다. 심지어 배당도 잘 떨어졌어요. 1.4배당이나 있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전 닉스 승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버까지 보면 어떨까. 닉스가 형들 홈 경기에서 단순하게 수비만 잘하는 팀이 아닙니다. 공격도 굉장히 잘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즌 홈 경기 마인승 비율이 좀 높았던 팀이기도 했습니다. 닉스 승 그리고 오바. 이거 제가 인디애나 프랜승을 전제표에는 찍어뒀는데 이유가 마인승 컨택하지 말라고 일단은 찍어놨습니다. 왜냐면 플레이오프이기 때문에 시즌 중간 같았으면 그냥 마인승 드렸을 텐데. 자, 아무튼 요까지 하고요. 숲TV 형님들은 이제 전체표 띄워드릴 거니까 그 추천수 미리 좀 채워주시고 절반 정도만 눌러주세요. 지금 100여 분 넘어가시는데 절반 정도만 추천 눌러주시고 유튜브 형님들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또 주말에 미축 많잖아요. 미축 고배당 또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구독 눌러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뭐 카카오톡 연락 주시거나 유튜브로 또 멤버에 참여하시거나 숲TV 또 별풍선 후원하시거나 입맛에 맞게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